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장문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장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5번은 여러분들 좀 틀렸던 걸로 기억하거든? 여러분들이 좀 오답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좀 면밀히 보려고 하는데. 자, 봅시다. 책과 마음이 닿는 햇살 도서관,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러면서 교지에 진짜 실었네요. 이걸 교지라고 읽어내셔야겠죠? 왜? 아까 교지 쓰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안입니다. 자, 화법에는 말하기 방안이 있었다면 장문에는 글쓰기 방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면 이제 이런 게 보일 거라고. 아, 글쓰기 전략이 이런 게 있었어? 아, 그러면 똑같은 공부 방식이네. 어떻게 하라고? 글쓰기 전략의 선지가 글쓰기 전략이 나올 거니까 거기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그게 어떻게 하라고? 보기나 지문에 있는 그 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글쓰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연결시켜서 그 핵심 전략과 구체적 양상을 끊임없이 연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출 분석의 의미예요. 그런 걸 안 하고 있는데 기출 분석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근데 이런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틀리는 건요. 뭡니까? 또 막 이렇게 오는 거야. 뭐? 자의적 해석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난 어떻게 풀었냐면 1번 주관적 인상에 난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지를 보시면 주관적 인상을 말하는 것, 이것도 글쓰기 전략이라는 거야. 주관적 인상이 뭔데? 그 사람이 느낀 나만의 감정 아닙니까? 느낀 거. 그러면 그거 어디 있어요? 인자한. 얘들아, 너희가 이거 틀렸으면 나 이런 거 틀린 거거든. 또는 단어가 너무 적은데 이걸 이특성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런 거 있죠. 이런 문제 유형 틀릴 때 약간 그런 사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 있으면 그만입니다. 인자하는요, 누가 생각한 거예요? 글쓴이가 생각한 거죠? 글쓴이가 봤을 때 인자했어. 주관적 인상이잖아. 그쵸?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글자 수나 어떤 글자 문장에서 몇 번 빈도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있으면 끝이에요. 근데 너희가 이걸 공부를 안 해놓다 보니까 얘가 얘인지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못 풀지.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놔. 자, 2번 선지 봅니다. 자, 책 편지 서비스가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자를 구체화해야 한다. 자, 진짜 있어요. 예상 독자를 설정해서 예상 독자를 감안한 글을 쓴다. 쓰기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예상 독자 설정이라는 파트입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 있어. 그렇게 가르치래. 물어본 거죠. 예상 독자가 누군데? 한국어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어 학생들 중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애들이 써져 있죠. 이런 게 익숙해야 된다는 거야. 아, 이거 전략? 그거 여기 있었지. 이렇게 명확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글의 부재. 이거는 쉽죠? 글의 부재. 설마 표제와 부재를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표제는 그 글의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를 핵심으로 하는 큰 제목이고요. 부재는요, 그 큰 제목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어디가 중점이다라는 핵심 화제가 들어가 있는 게 부재입니다. 그래서 위치는요, 표제는 이렇게 크게 제일 위에 굵은 글씨로 있고요. 부재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거죠.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그쵸? 사서쌤이 했고 그것을 사서의 답변 중 일부를 했다고 했으니까 맞죠? 쉽게 풀 수 있었어. 지금 내가 이게 어려워서 해설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자꾸 공부해야 된다는 뭐예요 이게?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시범을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컨설팅을 받으러 와. 근데 공부가 이렇게 안 돼 있잖아? 그럼 화날까 안 날까? 화가 나지. 그래서 항상 화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해오니까. 공략집을 봤어. 뭐라고 써져 있다고? 스펙을 쌓으세요. 안 들어가요, 딜이? 그럼 스펙을 쌓아오세요. 이렇게 써져 있다고, 진짜. 그러면 스펙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럼 이게, 아씨, 게임 망했네. 못하겠다. 접어야지. 게임은 접으면 좋아. 공부를 접는다? 이걸 공부를 접는다고? 이걸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여러분들 신상에 좋지 않습니다. 자, 4번, 5번이 오답 반응률이 높았어요. 4번 봅시다. 너희가 그러니까 답은 4번이잖아. 그러니까
3번까지는 다 지운 거야. 훌륭하지? 근데 4번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공부가 빛을 발하는 거야. 글쓰기 전략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양상이 보여지는지를 아는 놈이 이겼다는 거죠. 봅니다. 자, 면담에서 알게 된 첫 편지 서비스 신청 방법을 제시했대. 야 얘들아, 이게 어디 있었어? 어떻게? 방법이죠? 면담에 있었죠. 우리 친구들이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그런지 이게 둘 다인지 어떤 걸 진짜 못하냐면요, 없는 정보 거르기를 못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런 말 쓰는 선생님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인강을 잘 안 들어서 너무 졸려. 그러면 이게 대단하다 진짜. 내 유튜브 틀고 진짜 개 졸렸거든. 뭐야 이게. 개 짜증나네 막 이러면서. 목소리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없는 정보를 못 걸러내요. 이런 거지. 아마도 나는 추론해 보기를 내가 못 찾은 걸 거야. 더 면밀히 찾아볼까? 이러면서 그걸 지금 3번 읽고요. 이게 안 보이잖아. 없으니까 안 보이지. 근데 그거를 골라. 굳이. 없는 정보는요, 그냥 틀린 말입니다. 없는 걸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너희가 왜 없는 정보를 못 넘어가냐면 있다고 생각해. 자꾸 어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비슷한 말로 평가원이 이제 아는 거지, 니네의 약점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면담에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니네가 환장을 하는 거야. 막 왜 분명히 보기 보고 풀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면담이 있으니까 요걸 또 읽어요. 갑자기 뭐야 저걸 봐야 되나? 막 이러면서. 아니 발문에서 뭐랬어? 글쓰기 방법 고르라고 했더니 면담으로 가버린 거지 너희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다수 애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만약 그런 애가 있다면 야 글쓰기 방안인데 왜 면담으로 가세요? 그건 말하기 아니니까. 발문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놓친 거죠. 뭐예요? 출제자 의도를 하나도 고려 안 하는 거야. 아니 문제를 풀고 있는데 글쓰기 방안을 생각하라고 하면 글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없어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 답이 4번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그러니까 헷갈락 하는 거라고. 그걸 평가는 알고 집요하게 또 낼 거라고. 내 말이 기억나길 바래. 자 5번 면담에서 학생이 사서에 간 못한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야 4번을 지우니까 5번이 헷갈리지. 왜 반응을 못 찾아내는 거야 이 글에서. 반응이 없어요? 반응 어디 있어요? 호응을 얻고 있다. 이게 반응 아니야? 큰 호응. 큰 호응. 반응이 좋았다. 반응이잖아요. 호응 2글자가요. 반응이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있잖아. 근데 너희가 아니에요. 반응은 좀 더 문장화돼 있어야 돼요. 막 이런다고 갑자기. 야 장난해? 4번이야 4번. 알았지? 아 설마 이걸 이렇게 똑같은 사고에 빠져서 아 나 저격당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다수의 학생이 5번을 골랐다는 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출제자의 발문 잘 보세요. 그냥 면담 보지도 않아도 되는 문제야 이거 애당초. 두 번째 5번은 단어가 호응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진짜 많이 틀립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6번 6, 7번은요 딴 데는 내가 진짜 빽빽하게 써놨거든? 없어. 뭐야 그냥 읽고 그냥 풀면 돼 얘들아. 넘어가도 될까요? 선생님 안 되겠는데요? 전문한 해설 해주신다면서요. 그래서 7번을 내가 말해줄게. 역시나 말하기 방식 문항이고요. 이쯤 되면 평가원은 하작을 하나의 짝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말하기 전략 방식과 글쓰기 전략 방식을 열심히 공부해. 어떻게? 핵심 화제를 찾아서 구체적 양상으로 연결하는 걸 노트를 만들든 아니면 손쪽지에 써서 그걸 붙여놓든 그렇게 공부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요 8, 9, 10번을 좀 선생님이 오래 걸렸거든요. 8, 9, 10번이 5분 22초가 걸렸어. 정신 못 차린 거지. 졸렸나봐. 근데 일단은 이게 되게 여러분들 풀기 좋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살펴볼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9번이랑 10번? 자 8번 봅시다. 8번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의 활용된 것은 이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편집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좀 짜증나게 돼 있잖아. 가 안 읽은 학생도 많을 거예요. 이게 있었어? 막 이런 거 있죠. 장문 과제가 있었다고? 얘들아, 장문 과제 이번에는 뭐 파악 안 했어도 푸는데 진짜 없었다지만 이거 작년 6월에 꿀벌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꿀벌? 이 새끼 진짜 기분 나쁘게 생긴 애게 그거 보고 진짜 기분 나빴는데 그게 장문 과제가 진짜 중요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떠올리시면 주제, 글의 목적, 예상 독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장문의 구성 요소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상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자소서 써본 적 있죠? 그 꼰대들이잖아. 그거 읽는 사람들이 걷다가 놓으시 나 훌륭하다 이 새끼야 나 뽑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예상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는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지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지문은 여러분들이 잘 읽었을 거고 자, 가 보시면요. 이게 일반적인 글쓰기 전략 문제인데 이런 거에 익숙해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겠어요? 첫 번째, 합중 편향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야겠어.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보는 선지 구성의 원리죠? 어디예요? 대답 좀 해볼까? 이거랑 똑같은 구성 원리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 어디야? 비문학에서 여러분들 글쓰기 전략 물어볼 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분류, 분석, 예시, 정의 이게 장문에서도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독서와 장문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얘가 독서니까 얘는 되게 쉬웠어. 그래도 공부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얘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맨날 풀리는 그 거시적 어떤 구조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요. 그걸 잘 푸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 첫 번째 보시면요. 그 측면을 나누어 제시했다고 하니까 이건 관점 나누기죠. 이거 조금 이따 굉장히 중요한 걸로 다룰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맞습니까?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이렇게 안 나눠져 있죠? 뭐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넘어가시고 2번 상반된 견해를 비교했다. 이런 거 없는데 이런 것도 글쓰기 방식을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라고? 역시 지문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 구체화되는 양상을 연결해서 공부하라고. 아셨죠? 그 다음에 3번 한계와 이를 보완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쵸? 보통 이런 식으로 글이 구조가 되잖아요. 어떤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이 어떤 가치를 지는지 말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나오고 그 한계를 보완하는 어떤 대안책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글쓰기 전략이 많이들 쓰인다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글에서 어떻게 어떤 표지에서 구성되고 있는지를 실현되는 양상을 공부해 달라는 겁니다. 4번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개념을 설명해야겠다. 예시 있으면 되죠. 답은 쉬웠습니다. 4번. 그쵸? 5번 사회적 쟁점을 두고 벌어진 논쟁을 제시하겠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골랐을 겁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을 보시면요. 잘 들으세요. 이 9번이요. 특징이 뭐냐면요. 발문의 길이가 깁니다. 주목하셔야 돼. 발문의 길이가 긴 문항은요. 여러분 천천히 푸세요. 제발. 발문을 무시하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 진짜. 어떻게 푸는 줄 알아? 9번. 나에게 제시된 일부 갈릴레이로 돌아라. 야, 장난해? 지금 뭘 물어보는지 안 고르고 갈 거야? 야, 나의 제시된 이 9번 문제가요.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무슨 문제죠? 9번 문제? 해설 강의 들었잖아. 9번 문제 무슨 문제야? 그렇지. 무슨 문제라고요? 비판 문제라고요. 해설 강의 선생님이 막 흥분했을 거라고 막, 야 이거 어디에서 나왔지? 막 이러면서 아닌가? 나만 흥분했나? 이 9번이요 비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비판 문제 어디에서 발렸어요? 여러분들이? 6월에서 이미 한번 발린 바 있죠? 그러니까 한번 당했으면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자, 비판입니다.
자, 비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비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공부했잖아. 그렇지. 누구 거 강의 들었니? 안 들었어? 화작은 없어요? 뭐라고? 화작을 안 해준다고? 나만 하고 있네. 호구네 완전. 자, 이 비판은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뭘 비판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알았어? 야, 그러면 뭘 비판했는지 어디 있는데? 발문에 있지 않아? 그러면 나는 발문에 이런 표시를 했다는 거죠. 이 표시를 어디에다 했을까요? 이 표시를 확증 편향에 빠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이 표시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 이 문제 푸는데 그냥 이거 읽고 풀었다. 완전히 시간을 허비했을 거야. 왜? 이건 어디 부분만 봤었어야 돼. 따라서 확증 평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라는 것을 보고 그 뒤서부터 풀었어야 돼. 야, 활용 방안이 어디라고? 따라서 확증 평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라는 그 문장 뒤서부터가 해결 방안이라고. 해결 방안 땡땡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문장에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문장의 표지에 집중해줘야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는 방안이라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라고 돼 있죠. 나는 이거를 먼저 위에다 이렇게 쓰길 바래요. 1. 먼저보다는 1이 더 나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쵸? 첫 번째가 더 낫다는 소리야. 첫 번째는 뭐예요? 반대 입장에 생각해보는 자세 진입이죠. 근데 왜냐하면 왜 안 읽어요? 주장하면 돼. 왜 주장을 깔 거거든. 이해돼요? 뭐 근거까지 읽으면 좋죠. 왜 근거를 깔 수도 있거든, 비판을. 자, 이제 두 번째 말합니다. 비판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대상이고요. 이건 필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 비판 문제 낼 거야. 21번 나왔지? 이번에 비문학에서 비판 또 나온다. 근데 비판은 옛날부터 있었어. 근데 저번 6월에 유독 어렵게 나오니까 애들이 이제 알게 된 거지. 너라는 놈이 있었어? 이렇게. 제 발견이죠. 자, 그래서 대상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비판이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주장과 근거를 찾는 겁니다. 이 비판이라는 건요, 필연적으로 주장과 근거를 내포할 수밖에 없어. 왜? 비판은 뭔데? 그 주장과 근거 간의 그 연결고리를 비판하거나 이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거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관점은 수능에서는 주장과 근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비판 문제를 푼다가 아니고 비판이 나오면 대상과 주장 근거를 기계적으로 찾고 계셔야 돼. 이 문제를 딴 걸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지문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는 애들이 있어. 3문제 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비판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뭘 볼 것인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추론 문제 풀 때도 당연히 행동 강령이 있겠죠. 그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너희 수능 때 어떻게 또 3번 읽는다고 지문을. 니네가 공부를 3시간, 4시간 하루 동안 하면 뭐해. 그게 안 좋아지면 시간은 안 줄어들어.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다음으로는 토의와 같은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해야겠죠.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죠. 뭐요? 마지막으로의 3.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지어야 된다. 얘들아, 이 선지를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해결 방안만 선지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야. 맞지? 1번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거. 왜 읽어? 없잖아. 그쵸? 2번은요? 없죠? 그냥 없다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를 또 찾는다. 그러다가 찾아내. 그걸 또 찾아내. 야, 있었네. 몰라. 야, 이게 세부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니잖아. 그쵸? 3번 뭐예요? 있죠. 그러니까 3번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4번은요? 있죠. 4번도 넘어가면 안 되고 5번은요? 이건 없죠. 그러니까 3번, 4번만 갔었어야 돼. 만약에 3번, 4번으로 바로 안 넘어가고 1번, 2번, 5번 읽었던 애들은 읽을 수는 있죠. 판단을 해야 되니까 1번, 2번, 5번을 막 근거 찾아서 풀었다? 그 친구는 비판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명확하게 어떻게 뭘 봐야 될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3번 봅시다. 왜 틀렸어요? 3번은 보기와의 연관성이 없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4번을 시간을 들여서 판단을 하면 돼. 그럼 4번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문제 자체를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 그건 이번 문제는 쉬워서 맞췄겠지만 다음 개편 문제는 틀릴 거라는 소리야. 아니면 시간이 걸리거나. 자, 10번 6월 모의고사 5번 문제랑 동일한 형식입니다. 뭐예요? 야,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왔어. 수능에도 나올 거라는 소리죠. 이런 문제는. 잘 들어. 선생님 6월 9월 나오면 수능에도 나옵니까? 내가 그랬잖아. 수능에는 뭐가 나올지 몰라. 6월 9월에 발표 강연 이랬는데 라디오 방송 이렇게 나왔잖아. 수능 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본 문제는 말하기 전략은 무조건 나와. 이런 거죠. 그럼 얘는 뭔데? 수정하기죠. 고쳐쓰기. 작문의 단계 중에 고쳐쓰기, 수정하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풀면 되는데 뭐 선생님이 이걸 소거법으로 풀게 되었어요. 뭐예요? 명확한 답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역시 발문에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모에 방영된 것 이런 거를 잘 찾아가면서 선지와 매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하실 때 여러분들 틀리는 가장 큰 요인, 이거 화살표 꼭 이렇게 그리셔야 돼. 보기에서 간지, 가에서 보기인지. 여러분들 이거를 헷갈려요. 왜냐면 시험 상황에서는 떨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틀리는데 이런 거에서 명확하게 이런 화살 표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아 이거 보고 얘를 봐야지, 얘를 봐야지, 얘를 봐야지. 갑자기 3번 보듯 얘를 봐. 이런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해되시죠? 그런 거 챙겨주시고. 자, 화작을 끝냈습니다. 화작을 끝냈고 정리하자면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선지에서 화제가 나오고 어떤 핵심이 나오면 그게 지문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 그 구체화 되는 양상을 비납법적으로 공부해라. 두 번째는 비판이라는 문제는 이제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텐데 비판에 나오는 대상 파악하고 주장과 근거를 연결지어서 공부해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은요, 선생님이 이전부터 말했어.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비문학 문법이다. 비문학 문법이다. 이게 뭐예요? 문법 비문학이 아닙니다. 비문학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말할 때 그게 언제야? 아주 오래전. 아주.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언어 지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언어학 지문. 요즘 인문, 사회, 경제처럼 언어학이라는 비문학 지문이 있었는데 그게 막 이런 거 있어서 두더지 문제 혹시 풀어본 사람? 두더지 문제. 두덕에서 쥐가 왔다. 얘들아 손은 들어줄 수 있잖아. 너희 그러면 2005년 이래로는 기출을 본 적이 없다는 소리인데 진짜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안 시켰으니까 내 잘못이지. 근데 두더지 문제 이런 거 합성어와 파생어를 그런 식으로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가 이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가벼워지긴 했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걸 아직도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 읽고 풀어야지. 이게 그냥 기본 마인드야. 장착돼 있어. 안 읽고 풀어야지. 6월, 9월에 먹힐 수 있거든. 근데 이미 9월에서 안 먹히는 거 느껴지셨죠? 애들랑 평건이 말해준 거야. 너 그러다 좋대 이렇게. 이해되시죠? 메시지를 받아들이셔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했는데 아 난 할 건데 막 이러면 평가원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는 학습력 떨어지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들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문두에서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해야 돼. 봤어. 달릴 것 같아. 안 풀면 돼. 왜? 문학 더 풀어서 맞추면 되지.
비문하기 쉽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가라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돌아오면 되잖아. 왜 말도 안 되게 애셔에서 막 울고 있냐고. 애셔 미쳤어. 막 이시다 원래 이시다 애셔 션 친데 약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비문학이다. 비문학이라고 생각하면 왜 비문학이 3개로 줄어들었는지 알겠죠? 줄어든 적이 없으니까 항상 4개였던 거죠. 왜? 얘랑 얘 비문학. 그러면 또 얘기를 하면 연장선상에서 비문학처럼 풀면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근데 사실 쉬운 비문학입니다. 단 소재가 낯설지. 얘들아 이게 문법이라고 보이면 안 돼. 너희 중세국어 문법 공부한 적 있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없어. 나란 말싸미 둥기게다라 그런 거 했지. 니네가 야 셔가 그 존재사라는 거거든. 이시다라고 존재사야. 그런 거 배웠어? 중세국어에는 그런 거 있다? 야 그거는 배운 적이 없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정보야.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비콘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니네 비콘 알아? 몰라. 존재사 알아? 몰라. 동일하죠. 뭐예요? 비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풀 필요가 없다고. 이해되시죠? 물론 문법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고인물이 되면 그걸 압니다 또. 그러면 좋겠어. 그러면 풀어도 돼. 자 그럼 갈게요. 어떻게 읽어 내려갔어야 됐냐? 야 이거 근데 내가 읽는 법을 가르쳐줄게. 이거는 비문학 문법은 내가 근데 왜 쉽다고 했어요? 소재가 낯선 비문학이지 글 구조가 복잡하진 않아요. 소재가 낯설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구조는요 반드시 이런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법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 구조가 어떨까요? 문두예요. 무조건 문두에 이렇게 문두가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에 제목이 달려. 뭘 설명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거 적용하고 문제로 들어가면 무조건 풀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안 풀리는 문제를 낼 리가 없어 평가원이. 이 문제도 그렇게 풀립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제목도 안 확인하고 예시에서 막 비벼보는 거야. 이걸 무시하고 읽으니까 예시만 딱 파악하고 내려가니까 선지에서는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선지를 보는 순간 멘탈이 터지는 거야. 왜? 난 문법 지식으로 풀어보려고 했거든. 부탁격 조사 이러면서. 이거는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거 1번, 2번, 3번 예시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게 약간 학습 활동의 어떤 교육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런 거에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이 앞부분 말이죠. 뭐 이렇게 쓸 수 없을까? 또 에서 조교조사 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국어 잘하는 모습의 학생의 지적 호기심이에요. 이런 게 궁금해야 돼.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큰일 나지. 재수생이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 한 고1, 고2 학생이 그런 훌륭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 보면 1문단입니다. 이게 그거 보시면 1문단의 맨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애와 에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 A에서 서울은 지점의 의미가 되고 에서가 붙으면 공간의 의미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정리하자면 이걸 보시고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뭐라고 붙일래? 현대 국어 속 애와 에서의 용례 이렇게 붙여야지. 아니 이거 이렇게 붙이라고 막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너희가 생각을 해놔야 선지에서 그렇게 물어볼 거거든. 현대 국어라는 말이 나와야 돼. 자, 비문학의 문법이 나왔는데 중세가 나오잖아. 대칭적 사고를 해서 현대, 전통적으로 나오는 현대고요. 중세국어 나오면 현대입니다. 비교를 하겠다는 소리야. 이건 무조건이야. 이렇게 안 나오면 진짜 내가 선물 바꿀게. 진짜 100%야. 출제 매뉴얼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죠. 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애는 지점이고요. 에서는 공간입니다. 그게 현대국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뭐가 어려워. 즉이 뭔데? 동일한 말 재진술이잖아. 이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 예시를 들겠다는 소리잖아.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령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죠. 즉으로 이번에는 예시를 들고 있죠.
문법인데 망했나? 네, 비문학 법지문 가면 반은 나가겠네. 나도 나갈 수 있어 같이. 너무 힘들어서.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애를 쓰고 공간을 해석되면 애서를 쓴다. 이에서 방해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야, 1처럼 그냥 설명해주면 될 걸 2에서는 굳이 설명을 돌려서 했죠. 반대 사례를 들면서 이게 왜 아닌지를 말해줬어. 아니 이게 왜 이건지를 말해주면 되는데 1번은 그냥 이게 왜 이건지를 말해줘놓고 2번은 이게 왜 아닌지를 말해줍니다. 둘 다 참인 진리죠. 왜? 부정을 부정하면 긍정이 되잖아요.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의 평가원이 글을 어렵게 너희한테 전달하고 있다는 거야. 야, 내가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면 니네가 되게 날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겠니? 평가원의 글은요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선지들이 아니라는 거야. 지문들과. 자, 그래서 이렇듯 애와 애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애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애셔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보통 이런 식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현대국어에 오면서 이렇게 바뀐 거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따라가 줘야 돼. 아, 그럼 옛날엔 어땠는데? 이게 궁금했었어야 돼. 이 문장이 끝나는 순간. 1문단은 뭐라고요? 현대 국어의 애와 애서의 사용이라고요. 그럼 이에서 뭐 나올 거예요? 뭐 나올까요? 예측해보세요. 중세 국어에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가 나와야죠. 그걸 문제에서 물어볼 거라는 소리입니다. 자, 2번 문단.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조사 에, 왜, 의, 와 이 시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들이 줄어서 애셔와 애셔, 예셔, 외셔, 의셔가 되었다. 중세국어 얘기가 나오죠 역시. 그럼 너희 여기에서 뭐 하라고? 뭐 해야 된다고? 대답해볼까? 뭐 해야 돼 재준아? 이번 문단 보고 뭐 하셔야 돼요? 네? 제목을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지울래? 난 이렇게 쓸래. 중세 국어 속 에서, 에, 에셔, 에싸, 쓰임이죠. 그러니까 이걸 왜 정해놓고 가야 되냐면 선지를 보고요. 선지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라든지 중세 국어에서라는 말이 나올 건데 너희가 중세 국어를 보고 1문단으로 가고 현대 국어를 보고 2문단으로 가고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봐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이걸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다고 어차피. 원하지도 않아. 그냥 비콘 같은 거라니까. 에셔를 니네가 알아서 풀어라. 단 1도 기대도 없어. 그거 가르치는 선생도 없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셔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에에 이셔가 결합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함으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자, 여기에 별표가 쳐져 있었으면 지문을 잘 읽어 내려가신 거죠.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어야 돼요. 왜? 본래 어떠했다. 아직 안 오지? 본래 어떠했다. 왜요? 왜 나는 여기에 방점을 찍을 수 있었을까? 손 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말하라고 하면 일어서서 막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분위기 진짜. 근데 알겠는 사람 손만 들어봅시다. 왜 여기에 방점을 찍었는지 알겠는 사람 손만 들어볼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은 망했다는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는 거지. 자, 이게 뭐냐면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형성 과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서국어 형태인 예셔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며. 그럼 본래가 궁금했었어야지.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형성 과정 아니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그 글을 읽는다는 게 스펙을 쌓고 오세요가 뭐냐면 이거야. 나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본래가 안 보여. 자, 국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친구들은 많아요. 아, 형성 과정 중요하지. 그걸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 글에서. 과정이라는 건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요. 그 중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에서 끝났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게 과정입니다. 본래라는 말에 내가 주목한 이유는요. 이 과정을 보는 순간 본래를 찾는 거지. 얘들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선생님도 잘나라 소리 하고 계시군요. 스펙을 쌓아오고 오세요. 이거는 너희가 이제 그렇게 읽으셔야 돼. 과정을 나와 시작이 뭔데 끝이 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중요해. 자 그래서 나는 본래라는 말을 굉장히 별붙이면서 읽었다. 이 시다를 포함함으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뭐예요? 두 번째 포인트가 또 보이죠? 허리가 진짜 아파요. 동정치를 유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집중을 순간적으로 이끌어내죠. 자,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차이점이 나왔잖아요. 뭔데? 공간이 중세국어에서는 다 있었다고. 야,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지? 과정에서 본래가 중요한 것도 당연한데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이니까 그냥 중요한 거야. 너희가 이거를 체크하지 않고 넘어갔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게 보여 안 보여?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해야 된다고. 읽어내는 게 아니라고. 알고 읽어서 찾아내야 된다고. 이게 돼야지 국어는 잘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그냥 찾니? 난 죽어도 못 찾는다에 내 손모가지를 본다. 알았지? 그러니까 내용 일치로 푸는 아이들 지금 이거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러 오세요. 지금 다 왜 있어요? 너희가 이 문장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거 질문해야 돼. 이 문맥 속에 이 문장은 왜 나왔습니까? 이렇게. 알았죠? 자, 그래서 따라서 애셔와 애셔, 의셔, 애셔 뭐 난리가 났죠. 앞에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중요한 건 애셔 이런 거 안 읽어도 돼. 왜? 앞에 명사가요. 당연히 공간으로 인식되었대요. 왜? 다 공간을 전제하니까요. 당연하죠. 끄덕끄덕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 행위로 딴 데 있고 있네. 자, 그런데라는 표지어에 주목하세요. 이거 누가 많이 하는 말이라고? 김상중 씨가. 그런데 말입니다. 장면의 전환. 아, 얘들아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 우리 주목하잖아. 맞죠? 뭐야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막 이런 거 봅시다 막 이런다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차이점. 이런 거 진짜 중요하다고. 이것도 막 애들 막 국어 이렇게 읽는다고 이러면 달리가 있는지 몰라. 이게 국어를 못하는 거야. 니네가 국어 몇 시간 했는지 나는 그런 거 안 궁금해. 달리에 반을 했는지가 궁금해. 이해되시죠?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왜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아 그랬대요. 이는 즉 재진술 왜 뭐 이런 것들이 현대국어의 애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귀결이죠. 귀결 결론에 도달했다. 차이점 땡땡 뭐라고 쓰실래요? 현대국어는 쓰임이 구분되어 있는데 중세국어는 쓰임이 공통점이네요. 이거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넘어갔으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얘들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막 오버하면서 했냐면 이것만 기억해가도 너희가 엄청난 걸 배워간다 이거야. 포인트가 뭐라고? 중세국어는요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한편 뭐예요? 나 2번도 낼 건데 이거죠. 1번 냈으니까 1번 여기서 풀어. 근데 2번은 여기서부터 풀어. 야 너무 고마운 거 아니야? 어떤 비문학에서 이렇게 해줘. 그쵸? 한편
의셔의 앞에 명사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의 집단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그에 따라 또 중요한 거 첫 번째 문두에